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검증이 된 후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성남시장 경기 이끌었을 때 코로나 특히 강하게 나왔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고 위험한 시기인데 그런 정부가 못해주는 부분을 이 민주당에서 계속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는 생존인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말 딱 목표가 뭐랄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목표 과제를 그 수행하는데 명확한 그래서 실행력이 있죠. 실행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행정인인데 아니 우리가 안양시청장 누군지 아세요, 기자님? 시장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시장 아는 분이 없어요. 네. 근데 성남시장은 전국이 다 알았잖아요. 후보가 되기 전부터. 그만큼 안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삶이랑 똑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뭐 공장부터 다니시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서민의 삶 아니면은 뭐 바닥의 삶이라 그럴까 그런 걸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적어도 그런 분이라 그러면은 헤아릴 수 있다. 민생을 헤아릴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저기 학교 다니다가 뭐 저기 공장을 다녔습니까? 아니면 배고픔의 서름을 알겠습니까? 그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딱 적합하다. 그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타적인 거.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모든 정책과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또 그 서민들의 그 아픔을 모든 정책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17년차 귀농한 농부이면서 정치를 하게 됐고요. 제가 그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을 입문을 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공천도 받고 했었는데 이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그 힘이 있는지 정말 그 대회를 올라가기는 하늘의 별을 딴 것만큼 힘들었고요. 공천을 받고도 갈라치기를 해서 밀어냈고요. 기득권 정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 끼리끼리 정치죠. 자, 누구 하나 세워놓고 자기 팬, 자기가 선정해 놓은 그분을 같이 데리고 와서 그런 끼리끼리 정치를 한 것 같아서 정말 그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깨기 위해서 출마를 했었고 또 일을 하려고 기초단체장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심부름꾼 역할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또 젊은 우리 학부형들이 그거를 지지해줬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되셔도 그렇게는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 모든 삶이 우리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비주류 얘기하시는 건가요? 비주류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영재나 이런 똑똑하신 분들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 분들을 발굴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이렇게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 당내 친문이나 친명 이런 말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네, 뭐 그렇게 치면 저도 친문이고 친명인데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님의 실적, 이재명 후보의 실적 그런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계보가 하나도 우리 민주의 이념에 거슬리는 게 없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친명, 친문이 곧 친민주이고 친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당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하셨어요? 민주당 당원된 지가 꽤 됐죠. 2002년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 사랑하는 모임 해가지고 노사모 명계남 우리 그 희망대지했던 소나무 미키루크 뭐 이런 멤버들이랑 잠깐 같이 해왔었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럼 선생님은 친노, 친문 뭐 이런 당원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증이 있죠. 2007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사람을 믿었다. 너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착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한을 묻어두고 이제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이제 정치도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이제 그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능력 있는 그 저 백넉장 교수가 얘기한 뭐 DJ 이후에 뭐 최대의 지도자감이 아닌가. 이건 이미 명백해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좀 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이길 원하셨었군요. 개혁과 디테일과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워죠. 이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나서 다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고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 세력들이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이재명 쪽으로만 사당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보도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당대표 시절 후보 때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가 학당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한데 모은다면 네.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미디어 매체에 있는 의견보다는 좀 더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최고위원들이 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해주고요. 최고위원들까지도 다 친 이재명계가 됐으면 해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법사위 박홍근 씨 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정치 수준이 높아요.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사위 그런 것도 걱정 많이 하고요. 또 이재명 우리 후보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청래 후보님과 또 우리 그 박찬대, 서영교, 또 장경태 이런 세류들이 최고위원이 됐으면 그게 우리 전라도 우리 국민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은 저는 솔직히 박찬대? 예. 그다음에 왜요? 그분 잘 유명하신 분도 아닌데. 예. 그분이 저는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뽑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의 배경이 되드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옆에서 보필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그분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마인드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중심으로 사당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않고요. 그건 역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힘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지, 그분은 사당 만들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진정으로 지지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당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은 절대 정말 공평하게 하지, 누구처럼 자기 사람 누구 사람 갖다 심고 이럴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되면 저는 100% 개혁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네. 패배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당대표가 되는 게 책임 정치가 맞느냐, 뭐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당 개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저는 저희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당대표가 되셔서 민주당을 바꿔나가신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임이 아닐까요, 그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 만약에 지난번 문재인 정부처럼 70%, 80% 윤석열 지지율이었으면 만약에 나오면은 저는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30%, 20%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자체가 사실 야당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 이재명이라는 그런 대항마로서의 후보가, 주자가 야당의 지도자가 돼야지 더 그 선명성을 딱 드러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반사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숙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참 이 진영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꿈보다 해몽이 더, 그거는 공격하기 위한 그냥 정치적인 논리 용어일 뿐이에요. 그냥
딴죽이죠. 그냥 시비거리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 10% 저 뒤져진다고 했는데 0.73% 나왔어. 그럼 정상적인 이게 여론조사 맞아? 여론조사 맞아요? 아니죠. 여론 조작이고 왜곡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될 때라 되라 밴드 웨건 효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73포인트. 과연 이것이 밴드 웨건 효과 아니었을까요? 과연 이것이 여론 조작의 결과 아니었을까요? 거의 선거 공학자들이나 선거 전문가들이 보면 이건 여론 조작에 의한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이 되면 오히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더 민주당의 미래가 위험하다. 이런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선 때나 쭉 그분을 지금 뭐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뭐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털고 있는데도 특별히 나온 것은 없고 기득권 세력들의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안한 요소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지금까지 한번 정말 오늘의 현상을 보지 마시고 정말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부터 경기 도지사부터 할 때까지 이 사람을 얼마나 진짜 악마화했습니까? 그 악마화한 것이 정말 대선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거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결코 그런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을 이겨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의 소유자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지엽적인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플레이 하면은 저는 당원이니까 이제 내부를 보니까 알게 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근데 정말 이재명님을 탈탈 털어서 나온 게 78,000원이잖아요. 그만큼 배경여사. 네, 법카 나와봐야 78,000원이고, 근데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힘의원들은 주유비를 한 달 만에 5,800만 원을 쓰고 그렇게 보고를 1억 얼마치 먹으면서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매우 언론이 왜곡되고 있구나. 제가 지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하고 틀린 사람은 아닐까. 적어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지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 대선이나 이렇게 지선 때 보니까 윤석열 지지자분들이 학생 아이들이나 개딸 아이들, 대학생의 아이들 질질 끌고 때리는 거를 장면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하지만 이재명 지지자들께서는 적어도 정의롭게 그리고 외치고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는 이재명 지지자들 때문에 이 선거 운동이 축제처럼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어떤 조직을 이루려면 팬덤은 기본 아닌가요? 그거를 너무 좀 안 좋게 프레임이 씌워서 그 유포하는 그런 언론사들 보면 좀 딱합니다. 네, 세대를 읽어야 되는데 그 세대를 못 읽는 것 같아요. 그 트렌드를 못 읽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 맹목적인 팬덤이 아니라 직접 관찰하고 책을 읽어보고 그래서 지지하시게 되신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저는 맹목적인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지지를 받는가에 대해서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언론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저도 잠깐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스스로 그 문제점을 찾아보니 잘못된 악마 프레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강성 지지자가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라 강성 팬덤이라는 말이 그냥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그리고 뭐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다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모든 정치인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만 특히 강성 팬덤, 팬덤 그 자체가 강성이라는 뜻인데 왜 강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나쁜 어감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지지하고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열렬히 지지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지지할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 자체는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그 참 정치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지지도 하고, 남들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에 대해서 팩트로 이제 증명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결국은 뭐 당대표도 되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뭐 거의 당대표는 마찬가지죠. 이제 당대표죠. 네. 네, 그렇죠. 정말 민주당에서 진짜 서름 그렇게 많이 봤던 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재명을 처음에 비방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도 팩트를 알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많은 동지들이 생기게 돼서 정말 참 기쁩니다. 그 전에는 정말 우리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욕시장 지지자 이렇게 비방을 받았어요. 같은 민주당원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욕시장 지지자라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옳았다는 걸 알고, 같은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을 또 개혁을 하고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지가 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재명을 팬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얘기하세요. 이재명이 뭐 팬덤 정치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정치인들 스스로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라 이거야. 그러면 누구든 다 응원해줘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런 그 실질적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고 그런 인위적인 정치, 위선적인 정치, 뽑히고 나면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이 외면을 하는 거지. 지금의 이거 기존의 그 정치인들, 니네들이 잘해봐, 우리가 다 지지해주지. 광주에서 오셨죠? 네네네. 광주는 뭐 민주당의 중심 같은 도시인데, 네네. 광주는 이낙연 계열의 정치인들 많이 지지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는 서갔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전남 도지사 때부터 엄청 좋아했고, 또 총리 당대표 할 때 점잖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 왜 광주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지지하는 분위기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이번 그 대선 때 너무 다르게 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게. 에? 누가? 저기 이낙연. 이낙연이? 승복하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그게 수박이지 뭐예요. 그렇게 그때, 그리고 거기 서른 의원이나 그쪽 이낙연계에서 얼마나 했어요, 공격을. 그것 때문에 많이 한 거잖아요. 원래는 선생님도 이낙연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이번 선거 그 대선 때, 그때 경선 때부터 저는 광주 시민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때 다 돌았었어요. 그게 낙지 수박 그래서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다 싫어해요, 낙연도. 그리고 나는 고민정도 솔직히 그렇고 다 정말.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은 아무리 전통 뭐 김대중계 뭐 이렇게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잘 선택을 하고 총선, 2년 후 총선, 대선, 총선 때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물갈이 해야 돼요. 그 국회의원 2선 넘은 사람들을, 3선이 아니라 2선 넘은 사람들은 공천을 아예 안 해야 되고 공천을 확실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향이 갈라지기는 하겠지만 저희들 주변에는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지지하시고, 또 이분만이 혁신을 주도하시고 이분이 당대표를 돼야만이 혁신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고요. 과거에 우리가 그 이낙연 쪽을 지지를 했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 국회의원 180석이 있을 때도 계획을 솔직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같았고, 그런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만이 진정한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낙연이 이제 호남 지역 기반의 정치인이지만 예. 사람보다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미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본다 치면은 그분은 그 엄청난 실적으로 증명도 했지 않습니까? 이 시장님이나 도지사 하면서 저나 저희들 주변이나 다 같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흔히 우리 강주를 민주당의 뿌리라고들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민주당이 개혁하고 그랬을 때 지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이재명 씨를 지지를 합니다. 이낙연 계열을 많이 지지할 걸로 저희 바깥에서는 보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낙연 지사를 좋게 봤었는데 지금 한 5, 6년 지켜보면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행태를 지켜보면은 저 사람은 좀 정치 일꾼이 아니고 그냥 입만 산 네, 입만 좀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광주 시민들은 그러니까 원래 지역 정치인들 뽑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아니요, 지금 광주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르거든요, 생각이요. 네, 그 세대를 잘 읽어야 합니다. 일본에 계시다가 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네. 귀국하신 거예요? 네. 몇 개월 있었어요? 세상에. 이따가 지금 갔다가 20일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빨아 쓰든 닦아 쓰든 그래도 민주당 끝까지 한번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민주당 한번 더 믿어봐야죠. 어떤 점을 당에서 개혁했으면 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법이 정말 국민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거 법은 꼭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 개혁 꼭 부탁한다 드리고요. 검찰 개혁 더 추진해 달라. 그럼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누구도 손대서 고칠 수 없게 완전한 민주주의적인 그런 검찰 개혁 법을. 이 정도 할 만큼 했는데 더 해달라는 여론이 있네요. 아니요, 전혀 부족해요. 여러분, 네, 이게 당원들 목소리입니다. 네. 저는 절대 부족이에요. 정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법치로 새롭게 지금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네. 정말 우리나라는 후퇴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네. 검찰 개혁, 그다음 또 언론 개혁, 언론 개혁. 언론 개혁. 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사실 지난 민주당 지도부에서 언론 개혁을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 등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말기여서 그런지 좀 동력도 좀 떨어지고 하려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지켜보셨죠? 예, 봤어요. 민주당 네. 개혁해야 돼.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거를 몰아쳐서 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제대로 체계를 좀 잡고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좋으니까 제발 좀. 그리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언론 개혁 안 하면은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털렸는데 더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더 나올 게 있으면 발톱에 때나 더 나오려면 나오지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언론을 믿지 않고 이재명이 여태껏 살아온 그 인생 자체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지지합니다. 당원 개정이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뉴스를
일본에서 들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당 대표가 되시면 다 당원들의 힘으로 끌어가신다 하셨으니까 절대적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좀 더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는 당으로 혁신과 개혁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200% 믿습니다. 또 안 그러면 뭐 저희들이 가만히 또 안 있겠죠. 아, 그렇죠. 이재명 의원을 응원도 했지만 그 응원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으면 역시 또한 당원들이 그럼요. 목소리를 또 다른 목소리를 내겠죠. 맨 처음에 이제 좋아하게 된 계기부터 네네네. 네. 제가 16살 때쯤에 이제 유튜브를 봤었는데 거기서 세월호 리본 지겹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한테 세월호가 왜 지겹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서 아직도 이렇게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가지고 언급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뭐 세월호에 대해서는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유달리 눈에 띄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 그 당시에 세월호가 왜 지겹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정치적 말씀도 하지 않고 정말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분노라고 해야 되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같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말씀을 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진실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벌써 10년 전인데 네. 그때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네네, 그때 성남시장 있었어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박근혜 퇴진 집회 때 이제 아무도 탄핵 얘기 안 하실 때 이제 처음으로 좀 높으신 위치에 계시면서도 그때 탄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접 광화문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지자들이랑 인사를 하고 그랬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저도 그때 만나 뵀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지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손잡아 주시면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집회 때 현장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 그 집회 날에 이제 손잡아 주시면서 사진 찍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손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근데 그때 뭔가 이분이라면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정치판을 그때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탄핵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네, 맞아요. 어때 보였어요? 뭔가 정치적으로 그게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건 알긴 알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만 더 높으신 분들이 말을 꺼내주면은 조금 더 탄핵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어때 보였습니까? 그때? 이제 보면서 뭔가 이렇게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저희 말로 이제 요즘 말로. 그러니까 속도 시원했고 이제 저런 분이 아마 높은 위치에 계시면은 조금 더 서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견제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당들을. 지금까지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뭐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저는 일단 좀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행력? 그러니까 그 소위 180석 뭐 이런 거 받았는데 무언가를 못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뒤늦게 하고 뭐 민생 개혁을 뭐 못했다 이런 그러니까 뭐 했냐 이런 사실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좀 그런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고민하고 주저주저했던 전반기의 민주당 국회라면 좀 강력하게 추진하는 후반기 민주당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다 당선된 모양이에요. 최고위원으로. 다들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 현장의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놀자 그러시네요. 네. 민족의 전통놀이로 이재명 의원의 최고위원 구성을 이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다들 너무나 기뻐하면서 시민 일종의 민주당에서 작은 시민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거의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